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황교익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황교익 씨는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것뿐만 아니라 맛칼럼니스트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제가 황교익 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분명히 황교익 씨는 맛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음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정치적인 이념이 개입되게 된다면 얼마나 그 분야가 왜곡될 수 있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황교익 씨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굉장히 좀 혼잡하다라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황교익 씨가 예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KBS가 자신에게 방송 출연 금지를 통보하였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더불어 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KBS가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라고 황교익 씨가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KBS는 내 직업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라면서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 내용만 봤을 때는 KBS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KBS는 현재 KB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당시의 KB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황교익 씨의 주장에만 입각하게 된다면 KBS가 황교익 씨가 정치적인 어떤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때 이제 꽤나 시끄러웠던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KBS가 황교익 씨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출연 자체를 금지시켰던 것일까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당시 아침마당 제자 측은 반박을 했는데요. 황교익 씨의 주장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도대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냐? 현재 대선 전국으로 급격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유력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공식 직책을 맡은 인사가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연을 배제한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황교익 씨 자체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특정 후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 출연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대선이 이제 또 한창 준비 중인 시기다 보니까 특정 어떤 정당의 특정 어떤 후보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방송 출연을 자제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KBS 이런 식의 행동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특정 어떤 후보와 너무 연관이 되어 있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자제시키는 것, 그게 과연 자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KBS의 방송 지침에 따르게 되면은 자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KBS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비정치 분야 취재를 하는 경우 후보자 또는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KBS가 황교익 씨의 출연을 자제시킨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전혀 이거는 블랙리스트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명히 지금 제작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분야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 분야를 취재하는 데 있어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거나 공식적인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출연하는 거, 그거는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 분명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치와 관련된 뭐 토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방송에 출연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침마당과 같이 비정치 분야에 그런 방송에 그런 사람이 출연하는 거 충분히 선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자제시켰다. 뭐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식의 지금 사태가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직접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황교익과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KBS 출연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당 제작진이 내놓은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면 지금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모습이야말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치에 대해 가지고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절차에 대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KBS가 방송 출연을 자제를 시킨 것이 특정 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킨 겁니까? 비정치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뭔가 직책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는 사람이 출연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방송 출연을 자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저 때부터 드러냈던 거예요. 뭘 드러냈다라는 겁니까? 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저 사람은 법치라고 하는 것을 정치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모든 법치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쟁점화를 시켜버리는 거, 그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고 지금도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아침마당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CP가 자진 사퇴했어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법대로 절차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한 것인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딱 그거를 쟁점화를 시켜고 이념화를 시켜버려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획득하는 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참 모습인 것이고,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황교익 씨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황교익 씨는 손혜원 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투기 문제가 한창 불거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손혜원의 뇌 패턴은 건전하다면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형이 나왔어요. 황교익 씨는 당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까? 자신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공인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는데 관련돼 가지고 사과를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황교익 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바로 저런 부분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당시 황교익 씨가 손혜원을 지지했던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 방식으로 봐서도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 보통 사람들의 패턴으로 손 의원의 일을 인식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옳은 일을 자신의 돈을 써가며 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을 돈벌이에 맞춰 인식하는 패턴을 뇌에 장착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절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도대체 황교익 씨는 당시에 손혜원 씨의 저 투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투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본가들,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나 손혜원 씨의 그 행동이 투기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투기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이념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끌고 와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모습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나 사상을 중시하지만 그 사상 자체가 왜곡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황교익 씨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봐요. 자, 일전에 황교익 씨가 백종원 씨를 공개적으로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골목 식당이 최악의 방송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방송. 골목 식당은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을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서민 시청자가 서민 출연자를 욕하는 방송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지금 계급과 계급 간의 갈등 투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가인 것이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서민인 것인데,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자본가가 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그냥 꾸짖고 그런 모습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죠. 보고 있는 서민조차도 마찬가지로 출연하고 있는 서민에 대해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익 씨의 지금 머릿속에는 저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자의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출연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기에 출연함으로써 내가 조금 혼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잘 참고 버티면은, 고통을 조금 내가 참고 나면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모든 생각 자체가 다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식의 생각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계급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의 왜곡된 사상이 언제 또 드러났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제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몰아갔죠. 과연 우리가 황교익 씨를 진보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정치꾼이 되어버리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모든 사태들을 그냥 단순하게 계급 간의 갈등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념에 휩싸여가지고 현실이 지금 왜곡되어 버린 정치꾼이 된 것은 아닐까요? 황교익 씨가 또 이번에 의사의 그 파업을 두고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찍는다고 운전면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면허도 똑같습니다. 면허증 찍지 마시고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찍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거 그냥 반납해라, 정말로 의사 포기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 지금 인식의 구조에도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겠습니까? 의사는 기득권이다, 의사는 자본가다 라고 하는 인식 구조가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황교익 씨를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저분이 맛 칼럼니스트였는데 저렇게 정치꾼이 되어버린 것일까?
양식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맛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이것도 일종의 미학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연구하던 사람이, 아름다움을 탐구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을까? 글쎄요, 어쩌다가 보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질 수도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에 심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 감각이 사라져버리신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황교익 씨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정말로 내가 그 발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땅을 느끼고 있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